그 질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면접 리스트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네. 그걸 다 뽑아서 그걸 계속 연습을 했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 뭐 면접에서 그런 심사위원들이 어떤 걸 물어볼까? 그거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 출퇴근 시간에 거의 그것만 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그쵸. 간호학과를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학사 편입이라 가지고 그 전 대학 성적을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할 거는 면접 준비만 하면 됐었어요. 따로 어학 성적은 필요 없어요? 어학을 보는 데도 있는데 또 안 보는 데도 있었거든요.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에서. 그럼 편입을 했을 때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건가요? 간호학과? 2학년. 2학년으로 편입해서 2, 3, 4학년, 3년을 다니는 건가요? 3년을 다니고 네. 국가고시를 봐서 그래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승리 채널의 최승리 그리고 승리의 학교 선배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 황상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 김민지라고 하고요. 제가 원래 동물을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강아지랑 고양이랑 도마뱀 이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저랑 같은 이제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었는데 네. 졸업을 하고 나서 원래 했던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졸업하고는 원래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업무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편입 준비를 해서 간호학과로 편입을 하게 됐죠. 방금 업무에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나요? 저는 뭔가 더 하고 대상자한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이 제가 느꼈을 당시에는 좀 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수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벽이 너무 높았고 그래서 원래 입시할 때 간호학과도 같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수의 테크니션으로 얼마나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간호사 학과로 편입을 하셨나요? 테크니션으로는 한 10개월 정도 졸업하고 10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첫 번째 동물병원에서 3개월 일하고 두 번째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평생 직장으로 하기엔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갈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돼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의 테크니션으로 일을 했을 당시가 몇 년도쯤이시죠?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약 7년 전 플러스 또 3년 더 10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0년 전쯤 그때 페이는 어떻게 될까요? 페이를 그때 당시에 120이었어요. 와, 그때는 또 물가도 싸고 했으니까 지금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사실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낮은 금액이고 네. 그 플러스 밤에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6일 정도? 네.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페이가 너무 낮으니까 이것도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긴 했죠. 그 일을 하는 데는 그죠. 지금 또 근데 주변에 수의 테크니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7년차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에 대한 이제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점은 일단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케어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네. 단점은 일단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지만 꼭 임상에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임상에서 간호사를 할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고요. 단점인 것 같고요. 장점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수의 테크니션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럼 장점도 테크니션? 네. 저는 처음에 동물권에서 일했을 때 진짜 재밌었던 게 네. 되게 활동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뭐 어디 봉사활동도 하러 가고 그 미용해주는 그 유기견 센터 같은 데 가서 미용도 해주고 뭐 혈액검사도 해주고 네. 그리고 되게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동물원 분위기 자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 놀러 가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엠팅하는 느낌도 들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근데 수의 테크니션도 일반 간호사랑 다르게 이렇게 선교대를 하나요? 24시 병원들이 그게 24시 병원일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냥 뭐 6시까지만 하는 병원도 있으니까 그죠. 병원에 따라서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간호사를 하기 전에 이제 편입을 해서 간호학과를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편입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모든 걸 알아봤고요. 학교라든지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그때 다 알아봤었고 보통 야간 근무할 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찾아봤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면접을 봐야 하니까 면접 같은 리스트 같은 것도 뽑아가지고 혼자 연습해보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출퇴근길에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해서 네. 네. 바로 이제 합격 동시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그쵸. 네, 다시 대학으로 가서 2, 3, 4학년 3년을 이제 그쵸. 수업을 하고 네. 합격 면허증을 합격을 해서 이제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그렇게. 근데 원래 만약에 편입이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그러면 좀 더 전문성을 띄고 싶어서 지금 있는 병원이 아니라 좀 더 큰 병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편입을 하든지. 근데 다행히 저의 간절함을 어떻게 아셨는지 돼가지고 그렇죠. 학교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동물 간호사도 요즘 보건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봤어요. 또 나름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큰 데서는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또 동물 수의 테크니션을 또 꿈꾸는 친구들한테도 희망적이고 그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동물학과 저희가 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던 특수동물학과를 나왔는데 특수동물학과를 이제 졸업한 이유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입시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동물을 키웠었거든요. 뭐 조그만 햄스터라든지 뭐 강아지, 고슴도치, 기니피그 많이 키웠었었는데 이제 입시할 때 그 공주대학교가 보였어요. 그냥 그 리스트 쫙 있잖아요. 거기 그쵸. 있었고 특수동물학과라는 게 딱 그게 유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도 지원을 했었었고 뭔가 사육사 그쪽도 꿈이긴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고 간호학과도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 두 가지 동시에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일단 공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좀 저렴했고 그쵸. 거기가 합격이 먼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간호학과에서는 나중에서야 연락이 왔었거든요. 약간 추가로 돼가지고 추가 합격을 했군요. 그랬는데 이제 금액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간호학과가 너무 비싸죠.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원래 동물 좋아했으니까 국립대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엔 간호학과를 갔다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사실 갔다는 처음에도 간호학과를 꿈꾼 게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처음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간호학과를 왜 꿈꿨었죠? 그때는 정말 단순한데 취업이 잘 돼서? 아니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냐면 뭐 내가 뭘 더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었고 뭘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호사가 예뻐 보였어. 아, 예뻐 보여서.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갔었어요? 그냥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 간호사들을 보면 너무 예뻐 보이고 진짜 약간 천사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줍이 지금 본인이 그 어릴 때 봤던 그 천사 같은 간호사님들처럼 실제로도 그렇게 간호 업무 보고 계신가요?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그 간호 업무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물론 친절하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게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고객이 된다.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처음에 설명을 해요. 하다가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데가 병동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상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약간 나중에 약간 사무적으로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 같은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네. 약간의 그런 차갑게 말할 때도 있고 뭔가 아프신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약간 딜레마긴 해요, 저도. 근데 지금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현 직무라고 할까요? 그 병동에 어떤 병동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그 소아가 아니고 화상병원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전 소아병동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오고 네. 그렇다고 해서 성인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성인 환자가 오면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인이 소아 환자를 보는 거고 네. 보통 화상 당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뭐 내과 환자분들이나 다른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도 내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상 뭐 1도, 2도, 3도 이런 화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대인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이렇게 받고 거기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 나을 때까지 계신 건가요? 그쵸. 되게 심한 경우에는 네. 중환자실로 먼저 가시죠.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네. 상태가 병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 상태가 호전이 되면 이제 저희 병동으로 내려오셔서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시고 네.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 이식술이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런 케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퇴원, 수술 이렇게. 지금 대학병동은 아니시죠? 개인? 대학병원은 아니고 네. 저희가 전문병원이에요. 화상 전문병원? 네, 화상 전문병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회사 업무로는 그렇게 두 가지 수의 테크니션이랑 간호사를 해봤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아르바이트? 네, 그런 건 안 해보셨어요? 원래는 학교 다녔을 때 제가 고양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실험실에서 있었었거든요. 네. 대학원에 가려고. 네. 실험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는데 네, 저희까지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부 같은 거를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네. 그 개체들을 다 안락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업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 평생 직장으로 가기엔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네. 고양이 카페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그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때 한참 고양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거 말해도 되나? 네. 고양이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고양이 카페가 한창 유행일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 5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운영을 네.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러려면 카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난 또 그게 무서운 거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네.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 게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대출 받는 게 나는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럼 그때 고양이 카페에서 일했던 게 처음 알바이자 마지막 알바인가요? 처음 알바는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약간 일식집에서도 했었었고 뷔페집에서도 했었었고. 그 여러 가지 알바 중에서 좀 괜찮은 꿀 알바다 또는 내가 좀 좋았던 알바다 경험이
괜찮았던 것 같은 게 쿨할까? 있나요? 알바는 다 힘들었어요. 뷔페 접시 닦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 음식 치우는 거랑 일식집에서도 이게 지하랑 1층이랑 이어진 데였는데 음식을 네.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갔었어야 됐거든요. 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고양이 카페 알바는 뭐 위주로 했나요? 거기가 발견은 일단 음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카페니까, 네. 카페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손님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고양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실 일단 갈아주고, 네. 애들 밥이나 간식 같은 거 챙겨주고, 위생 관리 해주고, 위생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눈 닦아주고, 귀 닦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발톱 관리해주고, 목욕 시켜주는 거랑 그런 거 했었죠. 혹시 결혼에 대한 지금 생각은 있으시죠? 네. 그렇군요. 그 결혼 상대로 원하는 이상형이 있나요? 일단 대화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사람은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대화가 가장 네. 중요하고, 네. 뭐 그런 취미 같은 거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일단 운동, 그러니까 홈트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운동 전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액티비티 같은 걸 좋아해요. 음. 나가서 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헬스 같은 거를 예전에 배웠던 거를 이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네. 안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도 집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운동 같은 거 좋아했으면 좋겠고, 야외 운동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서핑 배우고 싶고요. 서핑 배우고 싶고, 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춤, 댄스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못 해봐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군요. 네. 또 그러면 대화 잘 되고 이런 취미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 여행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네. 좋아하고.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이시죠? 네. 활동하는 근무하는 곳도 서울이시고. 그쵸.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밑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놓을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할 말 있어요. 네. 약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웃을 때 좀 예뻤으면 좋겠고. 좋네요. 네. 네. 네, 그런 또 멋있는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